태훈아, 아버지가 곧 떠나실 것 같구나. 빨리 병원으로 와주렴.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지금 공항이에요. 곧 비행기 타야 해서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여자의 재촉하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여보, 탑승 시작했대요. 빨리 들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숨을 거두려는 순간 아들은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태훈아, 지금이라도 오면 아버지 얼굴은 볼 수 있어. 죄송해요, 엄마. 다녀와서 바로 뵈러 갈게요. 그동안 일은 다 수진이가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건물 문제도 정리 중이래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건물 정리? 순애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여보, 이제 진짜 들어가야 해요. 며느리의 말이 들렸고 곧 통화는 뚝 끊겼습니다. 병실엔 심전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힘드셔요. 그 따뜻하던 손끝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순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과 함께 자신의 삶 또한 누군가의 손에 천천히 넘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손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께도 행운이 깃들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싸늘했습니다. 문상객이 모두 돌아가고 조화의 향만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온화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나 혼자라도 잘 견뎌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잎처럼 떨렸습니다. 3일 동안의 장례 절차는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조문 온 이웃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고 빈 의자와 식어버린 커피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홀로 남편을 보냈습니다. 발인 차가 떠나는 순간에도, 장지에서 마지막 흙을 덮는 순간에도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순애는 홀로 앉아 남편의 영정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숟가락을 잡은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람. 그때 조용히 켜둔 TV 화면에 뉴스 한 줄이 스쳤습니다. 지중해 크루즈에서 열린 한국 단체 칠순잔치 화제. 순애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샴페인 잔을 든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모자, 붉은 드레스,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을 낀 남자의 얼굴.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태훈이? 기자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여행객이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입니다. 엄마, 행복한 칠순 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가족이 유럽 크루즈에서 특별한 생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순애는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케이크 위에는 장모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고 며느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한 표정들이 순애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즐겁게 웃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떠나는 날에 너희는 샴페인을 들고 있었구나.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정 앞에 향불이 흔들리며 타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허무가 가슴속을 천천히 덮어왔습니다. 순애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정 앞에 놓인 꽃잎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완전히 멀어져 버렸네요.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빗소리가 천천히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 속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열흘 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비행기 일정이 꼬여서.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뒤로 며느리 수진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손목엔 새로 산 듯한 금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순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행 좋았니? 그 짧은 질문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 없이 떠나셨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순애가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내자 복도 끝에서 수진과 태훈이 나란히 서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건물명에 옮기면 끝이야. 어머니 혼자 관리 못하실 것 뻔하잖아.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뭐해? 어차피 우리가 다 해드려야 하는데. 순애는 화장실 문틈 사이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탐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의 집엔 매일같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너무 컸고 빈 소파와 식탁 위의 약봉지만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서요. 라는 짧은 문자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순애는 낡은 가계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이 아껴 모은 임대료, 세입자 연락처, 관리비 내역까지 한 장 한 장 정리된 종이 위엔 그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놨네요. 순애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세입자 한 명이었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부터 임대료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뭐라고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가 떨렸습니다. 문자로 새 계좌번호가 왔는데 예금주가 이태훈, 박수진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확인하고 넣으려고 전화드렸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급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상가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새 소유자는 이태훈 씨와 부인 되시는 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건물은 제 이름으로. 순애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낯익은 인감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의 이름까지.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순애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 동반하에 절차가 진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 이전 일은 2주 전이네요.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2주 전이라면 아들이 크루즈에서 돌아온 바로 그 주였습니다. 그래, 그때 집에 왔을 때 책상 쪽을 봤었지. 그때 아버지 도장을 가져갔구나. 그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던 날 아들이 급하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치료비 관련해서 급하게 서류 처리해야 해요. 엄마 도장 좀 주세요. 그때 순애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도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이 지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그 아이들이 내 인생을 어디까지 가져갔는지. 순애는 집 문을 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자리에 탐욕만 남았어요.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도장함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그 빈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대신 차가운 진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애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훈아, 내가 정말 이럴 수가 있니?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애야, 조심해야 해. 순애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제 늦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애는 그대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젖은 서류 한 장, 그리고 남편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길까지 왔을까?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보내고 믿었던 아들에게 모든 걸 내어준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첩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애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는 낯익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 내 뜻은 분명하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순애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오래 쓸어내렸습니다. 그 종이엔 미세한 손 떨림이 남아 있었고 그 떨림이 마치 남편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계셨군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연락이 늦었네요. 요즘 정리할 일이 많아서요. 그래, 바쁘구나. 네, 어머니. 건물 일은 다 정리됐어요. 어머니도 편히 지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덕분에 마음이 편하긴 하구나. 그럼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어머니 위해서 한 일이에요. 통화가 끊기고 순애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 말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유품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법무사 송민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위임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놓았소.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종이를 다시 꺼내보도록 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에게 지킬 기회를 남겨두었다는 걸. 여보, 당신은 끝까지 날 지켜주려 했었네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애는 봉투 속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된 원본의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송정호는 모든 재산을 아내 김순애에게 상속한다. 이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이며 어떠한 변경도 인정하지 않는다. 순애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검정 코트를 입고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순애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남편의 사진을 스치며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못한 일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날 새벽 순애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단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순애는 메모지를 남편의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지켜준 이 삶을 이번엔 제가 지켜낼게요.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순애의 얼굴을 비추며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싸울 준비가 된 여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건물명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 모든 절차는 빠르고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순애의 인감이 찍힌 서류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서류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심 없이 아들에게 주었던 그 도장. 하지만 그 도장이 지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그날 오후 순애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고 송정호 선생님 부인이신가요? 네. 제 남편이 남긴 서류가 있다고 해서요. 법무사는 봉투 하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미리 맡겨두신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가 홀로 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친필로 된 문서와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 속에서 남편의 약한 숨소리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애야, 혹시라도 누가 널 속이면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이 파일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 내 이름 다시 찾아야 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 제가 할게요.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순애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단 상대가 가족이더라도 감정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순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정이요? 이미 다 비워졌습니다. 변호사는 순애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단단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매일 법원과 은행을 오갔습니다.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연락해 계좌 변경 내역을 확인받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법원에서 이상한 서류가 왔어요. 소송이라는데요? 순애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내가 낸 거야.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정신이지. 내가 내 도장으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엄마, 그건 오해예요. 우리 엄마 위해서. 네. 날 위해서? 그럼 왜 내 허락도 없이 건물을 내 이름으로 옮겼니? 왜 아버지 장례식 날 넌 크루즈에 있었니?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아, 이제 법정에서 보자. 더 이상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널 대할 거야. 순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요. 가족을 팔아 남의 인생을 넘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닫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새벽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주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애는 코트를 입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싸울 거야. 그녀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애의 새로운 싸움도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긴 벤치에 앉은 순애는 한 손에 남편의 녹음기를, 다른 손엔 오래된 도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남편이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실을 밝힐 마지막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맞은편 문이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표정엔 여유가, 태훈의 얼굴엔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아들은 순애를 보자마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우리 그냥 정리하려던 거잖아요. 순애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도장을 훔쳐서? 그건 엄마가 힘드실까봐. 힘들까봐?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건물을 가져간 거니?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변호사 쪽을 향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날 기억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법정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기억을 잘못한다고? 그럼 이건 뭐니? 순애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고 송정호 씨가 생전에 법무사에 맡긴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피고 측이 불법으로 취득한 인감 사용 내역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순애의 변호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약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야, 혹시라도 누가 널 속이면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이 파일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 내 것을 다시 찾아야 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 태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한 장 더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 도장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송정호 씨의 음성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거는 명확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원고 김순애 씨의 단독 소유로 인정합니다. 피고 측은 부당이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명의 이전 절차를 즉시 취소할 것을 명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순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겁게 짓눌렀던 세월이 한순간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건물 앞 순애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만든 건물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과 태훈이 짐을 든 채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법원 판결 이후 건물 안에 있던 자신들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순애를 보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우리도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건데. 순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 내 허락도 없이 내 건물을 가져간 게 나를 생각한 거라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순애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시아버지 장례식 날 크루즈에 있었겠니? 가족이라면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갔겠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건물 열쇠를 높이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다시 내 이름으로 된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들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거라. 더 이상 이곳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태훈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가봐. 순애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넌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하지 않았잖니. 그때 내가 선택한 거야. 크루즈를, 돈을, 내 장모를. 태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건물 관리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순애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태우는 밖에 남았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순애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친정어머니 칠순잔치를 크루즈에서 했죠. 축하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이 건물을 잃었어요. 230억짜리 건물을. 이제부터는 당신 돈으로 사세요. 남의 것 훔쳐서 말고.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둘 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 남은 수진과 태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집만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당신이 지켜준 이 건물, 제가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내쫓았어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당신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창문에 붙었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이 삶, 제가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건물 열쇠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자.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애의 새로운 인생도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엔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